원장님 임플란트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 사각동 거상술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도대체 이 사각동 거상술이 뭔가요? 임플란트가 이제 아주 간단한 증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뽑는 것보다도 아프지 않아요. 수술이 어려워지고 환자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 이제 뼈 이식이 동반되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붓기나 통증이 따라올 수 있고, 그 중에서 또 이제 특히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를 측방 거상술을 했을 때는 무엇보다 잇몸 절개와 이런 이식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 수술 시간도 조금 길어질 수 있고, 이러다 보니 하고 나서 이제 뭐 붓고 멍들고 뭐 죽을 뻔했대더라,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더라, 이런 말 들었던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측방 거상술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힘든 수술 중 하나인 거는 맞아요. 이 사각동 거상술 힘든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 거예요? 위턱 어금니는 이가 이제 빠지고 나면 그 위에 상악동이라는 부분이 함기화된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뼈의 양이 길이가 줄어들어요. 남아있는 뼈의 길이 8mm 이상 되면 아무런 이식이 대부분 필요 없어요. 그런데 그게 이를 뽑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염증 때문에 뼈가 많이 파괴된 경우는 뼈의 양이 뭐 한 5mm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, 우리가 이런 경우는 5mm짜리 임플란트는 있지도 않아요. 심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플란트라면 길이가 8에서 10mm는 들어가줘야 장기적으로 성공률이 높거든요. 그러면 그 부족한 만큼을 우리가 뼈를 보강을 해야 돼. 그게 이제 상악동 이식이라는 거고, 그 상악동 안에 얇은 막이 있고 이 막을 들어 올려서 그 안에 뼈를 채우고 그 부족한 길이만큼 우리가 뼈를 이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8에서 10mm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하는 술식이 상악동 이식술이에요.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. 측방 거상술과 수직 거상술로 나누고, 교과서적으로는 보통 4mm를 기준으로 해요. 4mm 미만으로 남아 있으면, 예를 들어서 뭐 2에서 3mm 남아 있으면 측방 거상술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뭐 한 4에서 한 6mm 남아 있으면 밑에서부터 들어올리는 수직 거상술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. 원장님만의 그 특수한 기법으로 인해서 사실 타 지역에서도 사각동 거상술 받으러 분원에 많이 내원하시기도 하고, 또 강의에서도 이거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. 어떤 내용인가요? 제가 자주 강의에서 원장님들께 소개해드린 술식 중에 하나고,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측방 거상술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. 좋은 술식이에요. 이미 스터디가 돼 있고. 하지만 이게 하나의 단점이라면,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방 거상술이라는 거는 옆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. 그렇게 되면 그 접근하기 위해서 잇몸 절개를 많이 하고 잇몸을 박리, 잇몸을 좀 많이 들어 올려야 돼요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붓기나 통증, 그리고 멍 같은 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, 아까도 얘기했지만 4mm 미만의 뼈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수직 거상술은 한계가 있다라고 돼 있고, 많은 원장님들도 사실 그건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. 왜냐하면 수직 거상은 보통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양이 한 2, 3mm 정도, 그 이상은 올리면 막이 찢어진다든지, 그리고 또 뭐 어떤 원장님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뼈가 4mm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측방 거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근데 저는 한 10년 전부터 측방 거상술을 안 하고 수직 거상으로 얼마든지 9mm, 10mm도 올릴 수 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많은 증례들도 있고, 물론 그게 저만의 좀 특이한 방법은 있어요.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직 거상으로 맞아요, 3mm 이상 들어 올리기 되게 힘들어요. 막이 찢어지거든요. 안 찢어뜨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주사기 요법이 있어요. 주사기 요법으로 막을 안전하게 들어 올리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이식을 해주면 측방 거상술 안 하고 수직 거상술만으로도 얼마든지 6mm, 7mm, 8mm로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측방 거상술 안 해요.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 좀 더 짧고, 그러고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벌써 끝났어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. 저는 이걸 이제 강의할 때 인터널 사이즈 인젝션 테크닉 ISI라고 제가 많이 원장님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,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? 왜 그러면 측방을 하죠? 그런데 그거는 술자의 손, 그 다음에 경험,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.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, 제 강의를 듣고 하신 원장님들 나중에 저한테 너무 좋다, 너무 편하다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, 저는 측방 거상술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안 하는 편이다. 왜냐면
수술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임플란트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만 환자분 수술하는 도중이나 시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가 최소화돼야 돼. 그래야지 그게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부었다, 멍들었다, 고생 이거는 난 성공적인 수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IS라는 수술을 많이 하고 이 환자분들이 받으시니까 편하고 그래서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. 원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그건 뭐 개발까지는 좀 오바고 그건 아니고 예전부터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도 있어.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거기에 맞는 재료들 그다음에 그 시스템 프로토콜을 나름대로 잘 정립을 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항상 더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경험이 많아서 아니면 제 어떤 손의 그런 감각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거의 실패 없이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강의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진 않아요. 네, 그렇진 않고 시술 시간은 참 많이 차이가 나죠. 아무래도 측방거상술 하게 되면 수술 시간이 뭐 생각보다 짧게는 30분 이상, 1시간 이상 걸리게 되죠. 잇몸 거상량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꼬매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절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는 IS 방법은 절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필요하다면 절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해요. 잇몸의 양이 충분하고 주위에 뼈 추가적인 이식이 필요 없다면 절개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럼 정말 5분이면 끝나요. 5분이면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 절개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ISI가 뭐 절개를 안 하는 건 꼭 포커스는 아니에요. 근데 다만 옆으로 따고 들어가서 절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붓기가 거의 안 나온다.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쌍통 이식 절대 무서운 수술 아니고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다른 이식에 비해서 ISI로 할 수만 있다. 수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진짜 간단합니다.